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사랑 몰빵 연인들로 사랑은 믿는다는 거,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입니다. 에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사랑의 신이며 무서운 힘과 예측할 수 없는 습격을 하는 신, 사랑의 쾌락과 미의 신입니다. 플라톤은 이 말이 원래 갖고 있던 성적 의미를 없애고 철학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에로스란 절대의 선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차원 높은 충동적 생명력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연인으로 지나친 호기심으로 에로스와의 사랑이 파국을 맞고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로스가 제우스에게 빌어 잠에서 깨어나고 불멸의 여신이 되었는데, 푸시케는 영혼, 심리, 정신 등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이며 영어로는 사이키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공주가 셋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도 아름답기는 했지만 막내 푸시케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푸시케만 칭송했습니다. 거기에 푸시케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은 엄청난 망언을 하고 맙니다. 아무리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워도 우리 딸 푸시케에 비할까? 이에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아들인 에로스에게 푸시케에게 사랑의 화살을 한 대 쏘아 사랑에 빠지게 하되 아주 추악한 인간을 사랑하게 만들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로스는 단물과 쓴물을 담아 화살통에 매달고 푸시케의 방으로 가서 쓴물 두어 방울을 푸시케의 입술에 떨어뜨렸습니다. 에로스가 푸시케의 옆구리에 화살촉을 대었을 때 푸시케가 눈을 뜨게 됩니다. 푸시케의 자태에 놀란 에로스는 화살을 치운다는 것이 그만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바로 그 순간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인간인 푸시케를 드러내어 놓고 사랑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에로스는 아폴론을 찾아가 푸시케를 피테스산 산신령 괴물에게 아내로 바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탁을 내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받은 푸시케에게 아무도 청혼을 하지 않자 푸시케의 아버지는 걱정이 커집니다. 그는 아폴론에게 신탁을 청하는데 계획대로 아폴론은 산에 신부옷을 입혀 데려다 놓으라는 신탁을 줍니다. 딸을 괴물과 혼인시키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푸시케가 산으로 떠나는 날 온 나라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왕은 신탁에 따라 푸시케를 산꼭대기에 남겨두고 내려오는데 슬픔과 공포로 울던 푸시케에게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아요. 아름다운 아가씨. 서풍은 그녀를 안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의 안내를 받고 괴물의 궁전에 들어갔는데 도착한 곳은 온갖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는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자 푸시케의 침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고 괴물이라는 신랑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신랑은 늘 한밤중에 들어갔다가 날이 새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푸시케는 신랑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신랑은 신방에 불을 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말만 했는데 궁정생활에 실증도 나고 외로움도 생겨 에로스에게 허락을 받아 시집간 언니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언니들은 동생의 화려한 생활에 질투를 느껴 남편은 언젠가 푸시케를 잡아먹을 괴물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궁금증을 이길 수 없었던 푸시케는 어느 날 한밤중에 드디어 남편을 확인하려고 등을 켜고 잠자는 신랑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신랑은 괴물이 아니라 금빛 고수머리가 양털 같고 이목구비도 눈처럼 흰 미소년이었고 어깨에는 밤이슬에 젖은 날개도 2장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에로스였는데 푸시케는 신랑의 아름다움에 넋을 놓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을 그의 어깨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에로스는 푸시케를 꾸짖었습니다. 어리석구나 푸시케여.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의심이라는 말인가. 에로스는 의심하는 푸시케에는 깃들이지 못한다. 에로스는 사랑을, 푸시케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말은 사랑은 의심하는 마음에는 깃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화가 난 에로스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흰 날개를 펴고 창밖으로 떠나버렸고, 푸시케는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 화려하던 궁전도 감쪽같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 푸시케는 사랑도 잃고 첩첩산중에 버려진 신세가 됩니다.
절망한 그녀는 곧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강물로 몸을 던졌는데 에로스의 힘을 두려워한 강은 그녀를 삼키는 대신 풀이 오거진 강둑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목신임판이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푸시케에게 자신을 파괴하는 용기로 에로스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녀가 잘못을 저질러 행복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푸시케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찾아 그리스를 방황하다 대지의 여신인 데미테르를 만납니다. 여신인 데미테르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가 사과하고 여신의 노여움을 풀라고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꾸짖으면서 풀기 어려운 과제들을 주게 됩니다. 내 아들 에로스가 너 같은 것을 사랑하더니 어깨에는 화상, 가슴에는 열상을 입었다.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여신은 푸시케를 신전의 곡간으로 데려가 수북이 쌓인 곡식을 모두 종류별로 골라놓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푸시케는 불가능해서 눈물만 떨구고 있는데 데미떼가 몰려와 이를 대신해주고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여신이 맡긴 일은 강둑에 있는 황금색 털이 난 모든 양떼에 털을 조금씩 베어오라고 명령합니다. 푸시케는 물가로 내려갔지만 양이 사납고 너무 많아서 손을 뗄 수가 없어 강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번엔 강의 신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신의 마지막 명령은 저승 세계로 내려가 저승 왕비 페르세포네로부터 아름다움을 얻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를 만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일으킨 기적으로 푸시케는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페르세포네는 아름다움이 든 상자를 주면서 인간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푸시케의 호기심은 정말 대단해서 그녀는 참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속에 든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휘프노스로 푸시케는 잠이 들었고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곧 죽음으로 연결될 것이었습니다. 휘프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잠의 신인데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와 형제지간인데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죽음을 영원한 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화상치료를 끝낸 에로스가 그 모습을 천상에서 보고는 잠을 모아 상자 속에 다시 가두고 자신의 화살을 찔러 푸시케를 깨우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푸시케가 가장 먼저 본 모습은 바로 그렇게도 찾기를 원했던 남편 에로스였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스런 아내를 위해 제우스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푸시케가 아프로디테와 화해하고 에로스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모자라면 후회다. 믿음이 넘치면 맹신이. 다시 만난 이들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는데 이 딸의 이름은 볼룩타스입니다. 볼룩타스는 쾌락이라는 뜻으로 사랑인 에로스와 믿음인 푸시케가 만나면 쾌락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푸시케는 히라버로는 영혼 또는 정신, 마음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정신병인 사이코시스란 말이 푸시케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오시스는 습관화되었다는 뜻으로 정신이 방황하고 돌아다닌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인 사이콜로지란 단어도 방황하는 인간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꽃의 꽃말은 소망과 영원한 사랑인데 바로 푸시케의 고난 속에서 뜨거운 사랑의 갈망으로 돋아난 꽃이 바로 도라지꽃입니다.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는 왕자가 이름 없는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는 크로아티아의 동화가 되게 됩니다. 또 이 동화를 모티브로 삼아 미녀와 야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배신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용이란 어디까지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